주식 투자가 위험하다 하니까 그럼 펀드 투자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어, 주식이나 펀드나 똑같은 투자입니다. 펀드라는 거는 그 대리인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위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주식 투자보다는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투자라고 보여지고요. 펀드는 종류가 세 가지 종류죠. 주식형 펀드가 있고 채권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습니다. 혼합형은 이제 주식형하고 채권형을 같이 이제 혼합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펀드도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들입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수료 부담이 굉장히 크죠. 요즘은 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거의 이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이제 손실이 많이 나고 주로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로 많이 가는데 이것도 뭐 중국, 북미, 러시아, 일본,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이 시장들이 계속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분기에는 또 러시아 시장이 좋았다가 어떤 분기에는 또 베트남이 좋았다가 그래서 시기적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해외 주식형 펀드 하실 때도 그 시황에 맞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펀드가 상품들이 이제 ELS 상품이 있고 ELT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금융기관에 가면 금융기관에 그 있는 전담 직원들이 노후자금 어르신들 노후자금으로 이걸 많이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뭐 주가 연계 정권, 주가 연계 신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들이고요. 일정한 지수를 벗어나게 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상당한 그 원금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위험한 투자라고 되어 있고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하도 그 펀드 투자에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TDF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그 타겟 데이터 펀드라 해서 특정 목표 펀드 시점을 가진 펀드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위험 자산을 줄여주고 안전 자산 비중을 높이는 이런 상품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전략에 분산 투자하고 펀드 결정 장애가 있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펀드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펀드가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가능한지 좀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전인권 펀드라고 합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펀드라고 해서. 그래서 굳이 이제 펀드를 가입하시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연말정산이 가능한 펀드, 연말정산 시에 세제 혜택이 가능한 펀드를 추천드리고요. 개인연금은 지금 연간 40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3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700까지 연말정산이 가능한 펀드 중심으로 펀드도 뭐 주식형은 아직까지 상당히 좀 원금 손실도 있고 위험하니까 채권형 중심으로 해서 순수한 연말 정산용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펀드 투자를 하시면 액티브 펀드라고 있죠. 예. 그 액티브 펀드 주로 이제 그 수익률이 낮고 비용은 높은 펀드들이 있는데요. 나쁜 펀드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실망하고 공모 시장을 많이 이제 떠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 증시는 지수가 계속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 게 해외 쪽에 주식형 펀드로 많이 투자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그렇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이 되면 또 스탑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재현이 되고 있어가지고 한국 증시만 좀 왕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그 투자자들이 금융상품 보유 기간이 제일 짧습니다. 우리나라는 1.7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 2.6년 정도 되니까 그분들보다 1년 정도 우리가 작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이 1년 수익률이 자꾸 안 좋고 하니까 자꾸 이제 보유 기간을 짧게 하고 다시 판매하고 새로운 상품을 갈아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이제 뭐 수익성이 좋지 않으니까 오나미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나미가 뭐냐면 5% 수익만 나면 무조건 파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장기 투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제 공모펀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실망을 하고 많이 이탈을 해서 사모펀드로 많이 가는데 사모펀드는 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폐쇄형 사모펀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소 가입 금액이 1억 원 정도고 49명까지만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사모펀드도 최근에 보시면 뭐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이제 규제를 안 해가지고 그 좀 색깔이 불투명한 이런 사모펀드가 많고 이 해당 기간에 이제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이런 사기성 사모펀드도 많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하실 때도 상당히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펀드를 어떤 쪽으로 많이 하냐면 부동산 담보로 한 펀드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건물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들이 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 뭐 도쿄올림픽 2020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상승세를 탔다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한데요. 예, 그래서 부동산 담보 펀드가 지금 많이 있고 국내에서 하시는 펀드는 저는 MRG 약정 사업 기반 펀드를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그 MRG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미니멈 레베뉴 개런티라는 뜻입니다. 그 정부가 일정한 수입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인프라 투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그리고 용인 서울 고속도로, 인천대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인프라 투자하는 MRG 사업기반 펀드고요. 국내에서는 맥쿼리가 제일 유명합니다. 맥쿼리 펀드 투자하시면 보통 한 5%에서 10%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비교적 좀 안전한 펀드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트렌드는 공모펀드에서 이제 사모펀드로 많이 가고 있어요. 공모펀드가 한 200조 정도였다가 지금 그 금액이 자꾸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고 사모펀드는 지금 뭐 350조까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해서 사모펀드로 기본적으로 시장이 자꾸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있고요. 그 만약에 펀드 투자하시면서 가까운 영업점에 가셔야 되거든요. 가시면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 동네에서 가까운 그 영업점을 가시지 말고 본점이 있는 영업점 또는 광화문, 종로, 여의도, 강남 오피스 밀집 지역 이쪽으로 이제 가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영업적 직원의 전문성도 고객 전문성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양질의 고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양질의 직원들이 전문성이 더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하실 때 영업점에 어느 쪽으로 가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펀드 투자의 원칙은 뭐 워낙 유명하죠.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 분산 투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세 개 다 지금 쉽지는 않아요. 뭐 장기 투자하거나 적립하거나 분산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고 이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펀드 투자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P2P 투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어 투 피어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걸 중간에 일정한 하나의 그 기관,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중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요즘 위험성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저는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회사들이 정확한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원금에 대한 상환, 또 상당히 좀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P2P 대출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차주 정보를 미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P2P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돈 버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상화폐 시장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그 요즘 뭐 다시 조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언택트 시장이라 해서 많이 뜨고 있는데요. 변동폭이 너무나 큽니다. 이게 뭐 밤사이에 그냥 가격이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제약은 그 희소성이 자꾸 없어지고 하드포크를 많이 해요. 이게 자꾸 이제 공급을 자꾸 또 추가로 시키는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있으면 비트코인 캐시라는 형태로 또 추가적인 파생 상품을 또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전산 시스템도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보시면 이제 페북에서 자기들 리브라라는 가상 통화를 만들어서 이거는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페북 자체가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브라의 이 성공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확정적으로 이게 성공한다 안 한다고 얘기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예요. 그래서 2020년부터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됐죠. 요즘 상황 때문에.
그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져가셔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목적 없는 절약은 금물입니다.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순히 그냥 돈을 아끼고 살겠다. 이 절약은 저는 권유를 하지 않아요. 행복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면서 절약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안정성만 보시지 말고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을 항상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 상승률이 뭐 3%, 4% 정도까지 되는데 1%, 2%의 투자 상품을 가지고는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진정한 안전 자산인지도 이제 항상 본인한테도 질문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본인이 알고 있는 금융 상품에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무엇이든 간에 본인이 알고 있는 상품,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누가 좋다 이렇게 추천하는 상품들은 어느 정도의 그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고려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